배울 내용은 용소 며느리 바위. 자, 용소 며느리 바위는 설화문학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신화와 전설과 민담인데 이미 동명왕 신화를 배웠기 때문에 신화는 건국신화, 시조신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민담은 주로 흥미 위주의 재미난 이야기가 등장하는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용소 며느리 바위는 전설에 해당된다. 전설인 이유는 구체적 증거물이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용서도 구체적 증거물, 연못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그리고 며느리 바위, 바위지 바위. 연못과 바위, 구체적 증거물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전설이라고 하는데 용서 며느리 바위는 전설에 해당된다. 자, 전설 중에서 이 내용상 읽어보면 알겠지만 전기적 요소가 나오고 당연하겠지. 전기적 요소. 갑자기 집터가 용소로 바뀌고 며느리가 바위로 바뀌는 전기적 요소가 등장하는데 문제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이 각각 의미하는 바가 좀 다르다. 한번 정리해볼까? 용소라는 건 지금 용소라는 건 연못이 됐다는 얘기인데 왜 용소가 됐을까? 그러면 거기 나온 장제 혹은 장자라고 하는데 아주 부자를 말하는 거야. 장제 첨지가 악행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결국 집터가 용소가 돼 버렸단 말이지. 용소. 이건 이제 인간의 탐욕에 대한 경계. 조심해라. 탐욕 부리면 이렇게 벌 받는다라는 부분이고 며느리는 여기서는 그 악행이 아니고 오히려 그 악행을 저지른 시아버지의 악행 때문에 사과하고 대신 시주했던 착한 며느리인데 며느리가 바위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도승이 여기서 이제 그 금기를 제시했는데 그 금기를 어겼기 때문에 며느리 바위로 벌을 받은 건 아니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는 경솔함, 인간의 경솔함. 절대로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를 돌아다본 결과로 바위가 되어버리는 거야. 경솔함에 대한 경계에 해당된다. 그래서 각각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악행과 그 다음에 금기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물인 용서와 그리고 며느리 바위 이 구체적 증거물을 가진 전설이라고 보면 돼. 본문 읽으면서 설명해 줄게. 용소는 장현읍에서 한 20리 되는 거리에 있는데 이 장현읍은 실제로 황해도에 있는 실제 지명이야. 왜냐하면 전설이라는 건 구체적 증거물이 있어야 되는데 용소가 바로 장현읍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역명이 나왔고 구체적 증거물이 있는 곳이다. 그 서도라는 게 원래는 평안도 황해도를 말하는 거니까 서도가 평안도 황해도 유명한 몽군포 타령이 있는 대거든. 대거든은 이따 정리해 주겠지만 구어체에 해당된다. 야, 전설은 이야기인데 여기 사실은 어떤 김용규라는 분이 말로 전한 걸 그대로 구술한 걸 받아 적은 거기 때문에 말투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 바로 구어체고 대거든이라는 부분이야. 그 몽군포 가는 길 옆에 그 인지 이건 군더더기의 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쓸데없는 말을 자꾸 반복해. 뭐뭐인지 이건 사실은 없어도 되는 거지. 군더더기라고 볼 수 있어. 군더더기. 바로 길 옆에 그 용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전설이 어떻게 됐냐 할 것 같으면 이 이야기가 전설이란 말이지. 그 전설이라는 게 구체적 증거물이 나와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그 전설이 어떻게 된 거냐 같으면 그렇게 옛날 옛적엔 얘기지라고 했으니까 말하는 구술자가 아예 이걸 전설로 판단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옛날 옛적은 시간적 배경이 되겠고 옛날에 그 지금 용소가 있는 자리가 장제. 자, 우리가 보통 백만장자하는 그 장자를 말하는 거고 이 장제라는 건
큰아들을 말할 때도 있고 재산이 많은 부자를 말할 때도 있는 거야. 여기서는 아주 부자를 말하는 거야. 장제첨진의 집터 자리라 그래 라고 돼 있어. 뭐 그런 것이래 라고 하면 이야기를 전달한다. 이야기 전달하는 말투야. 이야기를 전달하는 말투니까 집터 자리라 그래. 장제첨진의 집터 자리인데 또 반복하고 있잖아. 반복. 거기에서 우리 사투리도 나오고 그 영감이 수천석 하는 부자로 아주 잘 살고 거기다 좋은 집을 짓고서 있었는데 그 영감이 아주 깍쟁이가 돼서 요 부분은 말하고 있는 구술자가 등장인물 장제첨지에 대해서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야? 그러면 여기라고 하면 돼. 장제첨지의 성격을 직접적 제시라고 하면 돼. 이 부분이야. 뭐 다른 사람 도무지 뭐 도와주지도 않고 인색하다 돈만 모으던 그런 유명한 영감이라서 거기 사람들이 말하자면 돼지 하는 그런 영감이라네. 돼지는 여기서는 탐욕적인 사람이란 뜻이야. 그다음에 인간이 아니라 돼지 그랬으니까 사람 장제첨지의 성격을 비하해서 하는 얘기지. 자, 그래서 국어라는 사람이 국어를 와도 당최 주질 않고 또 대개 중들이 인지가 또 나왔네. 그 시주를 하러 와도 도무지 주지를 않고라고 돼 있어. 자, 여기 또라고 나왔고 주지를 않고 이 부분도 사실은 중들이 시주를 하러가 아니라 원래 받으러 그래야 되겠지. 그렇다면 이거는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아주 소문이 나쁘게 나 있는 영감인데 어느 여름철에 거기서인지 또 나서 군더더기 말투인지 그 용소 있는 데서 한 20리 가면 불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부처님 산이니까 이거는 이 내용이 종교적인 부분이 가미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당연히 불교가 되겠지. 불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불타산은 절이 많기 때문에 불타산이라는 이름 그런 절이 있는데 라고 했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불타산은 절이 많기 때문에 불타산이라는 그런 절이 있는데 라고 그랬으니까 불타산이란 이름이 왜 불타산이란 이름이 붙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고 불타산이라는 그런 절이라는 요 부분은 불타산이라는 그런 절 요것도 어법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절 이름을 불타산이라는 그런 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불타산에 있는 절 이렇게 바꾸는 게 좋다. 이것도 어법에 맞지 않는다. 거기서 그 도승이 그 영감이 아주 나쁘다는 소리를 듣고서 우정은 일부러 그런 뜻이야. 일부러 인지 역시 군더더기 말. 그 집을 찾아가서 목탁을 치면서 시주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영감이 뛰어나가면서 이놈 너희 중놈들이란 것은 불농불사. 자, 농사 짓지도 않고 일도 안 하고 무의도식한다라는 뜻이고 댕기면서 얻어만 먹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서는 절대로인지 쌀 한 톨이라도 줄 수가 없으니까 빨리 가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소리를 질러도 그대로 그 중이 이제 가지 않고섬난 독경을 하고 있으니 거기서 막 연부를 외웠겠지. 이 영감이 성이 나가지고 장제첨지가 지금은 대개 삽이라는 게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것을 뭐이라고 하나 부삽이라고 하나 그거 있는데 라고 얘기한 거야. 자, 뭐라고 하나라는 요 부분은 혼자 구술하고 있죠. 구술이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청자를 앞에 두고 있다라는 상황을 암시하고 있는 거지. 마치 물어보는 것처럼. 그걸로 두엄더미에서 쇠똥을 퍼가지고서는 우리 집에 쌀은 줄 거 없으니까 이거 쇠똥이나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지. 이건
거지한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쪽박을 깨버렸네 라는 속담하고 관련이 있겠지, 그지? 하고서는 바랑에다가 그 스님들이 뒤에 이렇게 시주를 받으면 쌀을 담고 지고 가는 마치 그 백팩 같은 바랑에다가 쇳똥을 였단 말이야, 였단 말이야. 이건 사투리고 넣단 말이야, 넣었단 말이야. 넣다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도 그 중은 조금도 낯색도 변하지 않고서 거저 나미아미타불, 나미아미타불, 이거는 이제 잘못 말한 거지.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해야 되는데, 부르다가 그 쇳똥을 걸버진 채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 마당 옆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가에서 그 장제첨제 며느리가 이제, 이것도 이제 군더더기 말투지, 쌀을 씻고 있다가 그 광경은 스님이 왔는데 두엄더미에서 쇳똥을 퍼주는 광경을 보고서 그중 보고서는 얘기하는 말이, 자, 시아버지가 너무 막 그렇게 인색하게 막 그렇게 고약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천생이 고약해서 태어날 때부터 고약해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조금 더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쌀 씻든 쌀을, 이런 것들을 반복이야. 쌀 씻든 쌀을 바가지에다가 한 바가지 퍼서는 그 바랑에다 넣어 주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중이 며느리 보고 하는 말이, 당신 집에 이제 조금 있다가 큰 재앙이 내릴 테니까 당신 빨리 집으로 들어가서 평소에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 있는지 두세 가지만 가지고서 빨리 나와서는 저 불타산을 향해 빨리 도망질 하라고 라고 이야기해 준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는 스님이 이제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악행 때문에 스님에게 시주를 했단 말이지, 시주. 그거의 보답으로 피할 방법을, 기회를 제공한 거야, 기회를. 그래서 저 불타산,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곳, 이 불타산은 은신처고 도피처고 피난처에 해당된단 말이야. 피난처에 가라 그랬어.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불타산으로 가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앙을 피할 기회를 한번 준 거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급히 자기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방 안에 있는 자기 아들 제일 귀한 것이 첫 번째가 자기 아들, 뉘어서 재우던 아이를 들쳐업고, 또 그 여자가 이제 또 군더더기 말투 명지라는 건 명주 옷감이지. 옷감을 짜던 그 명주 도토마리를 끊어서 이고 나오다가, 그러니까 귀중하게 평소에 생각하던 게 첫 번째가 자기 아들, 두 번째는 명주 도토마리. 그 또 자기네 집에서 개가 세 번째네지. 그 다음에 귀엽게 기르던 개를 불러가지고서 나와가지고 불타산을 향해 다른 박질로 가는데 막 달려간 거지. 어린애를 업고 명주 도토마리를 이고 개를 불러가지고 불타산을 향해서 얼마쯤 가는데 이 세 가지는 아들이며, 아들하고 명주 도토마리 개, 이거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니까 이 세 가지는 모두 세속적 욕망, 물질적 욕망에 해당된다. 인간이 갖는 세속적 욕망, 물질적 욕망에 해당되는 게 아들, 명지, 도토마리, 그 다음에 개. 그래가지고 얼마쯤 가는데 그때까지 아주 명랑하던 하늘이, 명랑하다, 화창하다, 이런 생각이야. 맑게 개었던 하늘이 갑자기 흐리면서 뇌성병력, 갑자기 벼락이 치고 말이지. 하더니 말이야. 근데 그 중에 먼저 무슨 주의를 시켰냐면, 재미나지, 그지? 근데 무슨 주의를 시켰냐면, 스님이 이 며느리한테 기회를 주면서 금기를 하나 줬단 말이야. 근데 앞에서 얘기 안 하고 이야기 진행되다가 중간에 들어간 거야. 흥미를 더 배가시키게 되겠지, 그지? 자, 뭐라고 그랬냐면, 며느리한테 스님이, 당신 가다가서 뒤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스님이 며느리한테 기회를 주면서 했던 금기에 해당된다. 그거를 부탁했는데 이 여인이 가는데 갑자기
뇌성병력을 하면서 그 벼락 치는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다 봤단 말이지. 금기를 어겼지요 라는 뜻이야. 자, 여기는 지금 금기를 어겼단 말이야. 뒤를 돌아다 봤단 말이야. 이게 금기를 어긴 거고, 결과는 그만 화석이 되고 말았다. 이게 결과란 말이야. 자, 이게 금기였고, 금기를 어긴 것이고, 금기를 어긴 행동이고, 그래서 그 행동의 결과가 바로 화석이 돼버린 거야. 개도 그렇게 화석이 돼서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하는데, 그 지금도 불타산 아래서 얼마 내려오다가 그 비슷하니 거기 사람들은 이것을 며느리가 화석된 개라고 하는 바위가 있는데 라고 돼 있어. 지금도 불타산 아래서 보면 개라고 있는 바위가 있다. 이게 이제 구체적 증거물에 해당되는 전설에서 나오는 구체적 증거물이다. 그냥 이 이야기가 그냥 재밌거리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게 있다. 며느리가 화석된 개라고 것이라고, 이 것은 개는 것이라고 하는데 하는 바위가 있는데, 역시 사람 모양을 하고, 이건 며느리고, 뭐 머리에 뭐인지 같은 거 하고, 이게 명주 도토말이겠지. 그 다음에 그 아래 개 모양의 겉은 같은이라는 거야, 사투리. 그런 화석이 아직도 있단 말이야. 구체적 증거물을 대면서 금기를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물이 나왔다라는 얘기지, 그지? 한데 그때 이 벼락이 치면서 그 장제첨진에 그 집이 전부 없어지고, 그만 거기에 몇백 길이나 되는지 모르는 이제 큰 소가 됐단 말이야. 라는 얘기는 사실은 몇백 길이나 된다? 사람 키가 한 길이라면 몇백 길이나 된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과장이고요. 한데 그 소가 어느 만큼 넓으냐 하면 여기 어린이 놀이터보다도 더 넓은데, 이거 고만 두 배쯤, 여기서 한 두 배쯤 되는 품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어린이 놀이터라고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란 말이야. 용소가 아주 넓은 걸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 듣는 사람들한테 여기 있는 놀이터, 구체적인 어떤 놀이터를 제시하면서 정보를 소상하게 알려주는 거지, 그지? 그 소에서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물 나오는 소리가 쿵쿵쿵쿵쿵쿵 하면서 그 곁에 가면 이제 집안이 울릴 정도야. 막 땅이 쿵쿵쿵 울릴 정도야 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집안이 울린단 말이야. 일이 너무 물이 많이 나와서 그 물을 가지고서 몇 만석이나 되는, 이제 말할 것 같으면 수천 정도의 그 평야에 물을 댈 만큼 논에 물을, 소에서 나오는 물 가지고서 된다는 얘기는 물을 채울 수 있다는 거지. 그 물은 아무리 비가 와도 느는 법도 없고 아무리 가물어도 줄어드는 법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깊으나 보려고 명주실을 갖다가 돌을 넣어서 재니까 명주실 몇을 넣어도 도무지 끝을 모른다는 그만큼 깊은 소가 됐단 말이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명주실을 몇을 넣어도 도무지 끝을 모른다. 이것도 역시 과장에 해당되는 표현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여기 지금 장제첨지 집이 연못이 됐는데, 그물을 가지고서 몇만 석이 되는, 이제 말할 것 같으면 수천 정도의 평야에 논에 물을 소에서 나오는 물 가지고 다 됐다 그랬지. 자, 다 됐다라고 했어. 여기까지. 자, 요 부분은, 여기 밑줄 쳐줄게. 요 부분은 사실은 장제첨진의 집터가 물을 대는 연못이 됐다는데, 이게 지금 변해버린 거지. 어떻게 변해버렸냐면, 자, 여기 집터는 장제첨지 집터고,
집터. 장제첨진하면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캐릭터였지. 그 장제첨진의 집터가 이기적인 곳에서 변했단 말이야. 이타적인 것으로 변했네. 어떻게 변했냐면 그 농사를 짓는 모든 평야, 이걸 평야에다가 수백 정보의 평야, 몇만 성이나 되는 그 평야에다가 다 물을 대주게 되는 거야. 자, 이게 바로 이제 민중의 소망을 반영한 거지. 민중의 소망. 이게 공평하게 쫙 이렇게 같이 쓰는 거. 뭐가 공평해져? 부란 말이야. 부유함. 부유함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것이, 나누어 가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민중의 소망을 드러낸 게 바로 장제첨진의 집터가 용소가 됐고, 그 용소는 다 골고루 물을 나누어 쓰게 된 거다. 그게 부의 공평한 분배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용서 며느리 바이 김영규라는 분의 구술의 내용이었어. 자, 이야기 중에서 이 전설이라는 글의 종류이기 때문에 전설상의 특징을 좀 알아보기로 해. 첫 번째가 뭐냐면 구어체적인 요소다. 두 번째 줄에 나온 뭐뭐 되거든 뭐 이런 것도 구어체 요소. 그 다음에 옛날 옛적 얘기지 뭐뭐 하는지, 이것도 구어체적인 요소. 그 다음에 쭉 내려와 가지고 여기 보면 시켰냐면은 뭐뭐 했다는 게야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여기 지금 뭐뭐 했단 말이야 뭐뭐 했단 말이야 라는 부분도 그거에 구어체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여기 보면 뭐뭐 개라고 하는 뭐뭐라고 하는 뭐 이런 것도 다 구어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투리가 나오는데, 사투리는 이런 부분이지. 우정, 일부러 뭐 이런 사투리가 아까 나왔었지. 우정이라는 부분이 어딨냐. 여기 있네. 우정, 일부러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였단 말이야, 넣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명주, 도토마리 뭐 이런 것들, 명주 이런 것도 사투리에 해당되는 거야. 도토마리를 도투마리 이렇게 또 이것도 사투리에 해당된다. 그래서 사투리적 요소가 이런 부분들이 사투리에 해당된다고 보면 돼. 이정, 우정, 일부러, 넣다, 였다. 자, 그 다음에 군말이 나왔는데, 군말은 너무 자주 나오니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뭐뭐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지.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뭐뭐인지 군더더기가 나온 부분.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것처럼 군더더기가 나온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과장된 표현, 명주시를 넣었는데 돌에 묶어가지고 몇 백이 되는지도 몰라. 명주시 몇 개를 넣어도 도무지 끝을 몰라. 이런 부분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뭐 반복된 표현도 나오고, 특히 알아둬야 할 게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아까 설명하면서 다 했던 건데 왔다 갔다 해서 좀 미안한데, 여기 있네. 대개 중들인지 그 시주를 하러 와도, 자, 시주를 하러 오는 게 아니라 시주를 받으러 와야 되는 거지. 이 하러가 어법에 맞지 않고, 불타산에 있는 절 그래야 되는데 불타산이라는 그런 절, 불타산은 산이지 절 이름이 아니야. 근데 불타산이라는 이런 절은 없지요. 불타산에 있는 뭐뭐뭐 절 이래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게. 전체적으로 용서 며느리 바이 전설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 첫 번째 1번 얘기했지만 전설이다. 전설. 글의 종류는 전설이야. 구체적 증거물 용서 며느리 바이 제목이야. 2번 또 이 작품은 구술이지. 구술하면 구어체가 되겠네. 아까 얘기했듯이 뭐뭐 되던가 뭐 하면서 말한 투였으니까 구어체고,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사투리, 우정, 일부러 같은 뭐 여타 뭐 이런 거 사투리가 많이 나오고, 군말, 아무래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글이 아니라 말이다 보니까 그 말하는 사람, 구술자의 어떤 개인적인 말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다음에 재미나게 얘기해서 과장된 표현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어법에 어긋난
어법에 어긋난 표현도 나온다. 이건 이미 방금 얘기했어. 그 다음에 네 번째, 전기적 요소. 생각해봐. 갑자기 뇌성병력이 치면서 집터가 용소, 연못으로 바뀌고 며느리가 금기를 어겼기 때문에 바위가 돼버렸단 말이야. 재미난 건 그 바위가 모습이 며느리 같은 사람이 머리에 명주 도토마리 같은 걸 이고 옆에는 강아지까지 바위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을 만한 이야기, 구체적 증거물, 전설이란 말이지, 그지? 증거물이 제시됐다라는 게 이 용서며느리 바위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 뭐 추가시킬 건 뭐냐면 인물에 관련된 해석인데 여섯 번째, 장제첨지가 나오고 며느리가 나오고 스님이 나온단 말이야. 요거 좀 조심해서 해야 돼. 장제첨지는 스님한테 쇠똥을 퍼줄 만큼 악행을 저지르는 일종의 악인, 빌런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니까 징벌의 대상이 돼야 되겠지. 징벌의 대상으로 여기서 작품 속에 나온단 말이야.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악행 때문에 대신 사과하는, 그래서 시주하는 그런 역할을 해. 그런데 여기에 스님으로부터 금기, 즉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동시에 금기를 제시받는단 말이야. 스님은 여기서는 징벌자에 해당되는 거야. 사실은 부처님이 와서 벌하면 좋겠지만 부처님이 대신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님은 장제첨지를 시험하는 거야. 시험하는 거니까, 시험한다는 얘기는 일종의 심판자에 해당되고 징벌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며느리한테는 스님이 어떤 사람으로 되냐면 기회를 주는 거니까 구원자에 해당된다. 같이 벌받지 않게 하는 거야. 다만 거기에서는 일종의 기회를 주는 동시에 금기를 제시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는 장제첨지는 징벌의 대상이고 며느리는 중간자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중간자. 그러니까 심판자도 아니고 처벌의 대상자도 아니고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중간자에 해당되고, 스님은 심판자인 동시에 구원자, 그러니까 얘는 초월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여기 나온 등장인물을 해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 이 이야기에 그 어떤 교훈이 될 수 있는 한자성어는 인과응보. 인과응보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거니까 장제첨지에 대해 관련된 한자성어고, 또 하나 권선징악. 요거는 이제 착한 일은 권하고 며느리가 하는 일이 착한 일이고, 징악, 장제첨지하는 건 처벌받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경솔함. 이 경솔함은 며느리가 그렇게 금기를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어겼단 말이야. 그런 경솔함의 경계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면 돼. 이게 용서 며느리 바위의 내용이었어. 문제풀이로 갈게. 자, 1번부터 한번 보자. 기역과 미음의 관련지요. 설화의 구연, 이건 이야기하는 거고, 체록 과정, 이거 기록하는 과정인데,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걸 찾는 거야. 적절하지 않는 거. 자, 1번. 구연하는 내용이 어떠한 설화의 유형인지에 대한 구연자의 판단이 기역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기역이 뭐냐면 그 전설이 어떻게 됐냐면,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옛날 옛적 얘기지. 이거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구술자가 아예 전설이라고 자기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구연자의 판단이 기억처럼 제시될 수 있는 거지. 맞았고, 2번. 구연한 내용을 받아 적는 과정에서 니은과 같이 어법에 어긋난 표현이 그대로 체록될 수 있다. 니은은 뭐냐면 그 불타산은 절이 많기 때문에 불타산이라는 그런 절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타산이라는 그런 절은 없고요. 불타산에는 XX 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어법에 어긋난 표현이 등장하네. 그다음 3번.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디귿과 같이 청자에게 더 익숙한 것이라 판단하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디귿은 뭐냐면 지금은 대개 삽이라는 게 있지만은 옛날에 그것을 뭐이라고 하나 부삽이라고 하나 그거 있는데 여기 앞에 지금은 대개 삽이라는 게 있지만 이 부분이 듣는 청자가 부삽은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삽인데 라고 얘기하면서 이해를 돕고 있다. 맞았고 4번 청자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내용을 언급할 때 리을과 같이 전체를 요약하여 전달하기도 한다. 리을은 근데 그 중이 먼저 무슨 주의를 시켰냐면 이거는 청자가 알지 못하는 거고 청자에게 어떤 흥미랄까 이야기의 전개상 좀 흥미로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나중에 전달함으로써 말하는 사람의 어떤 그 전달하는 혹은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어떤 뭐랄까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요약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전후 관계를 따진다면 미리 말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말한 거야. 나중에 말한다는 얘기는 결정적 시기에 말하겠다는 뜻이니까 알고 있는 내용도 아니고 요약도 아니다. 4번이 틀렸네. 5번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미음과 같이 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상황 정보를 활용하기도 한다. 미음 한번 볼게. 미음은 한데 그 소가 어느 만큼 넓으냐 하면 여기 있네. 여기 어린이 놀이터보다도 더 넓어. 그러면 청자와 공유하고 있는 상황 정보 여기서 정보에 해당되겠지. 이야기함으로써 내용 전달을 정확히 하고 있다. 맞았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청자도 모르고 요약도 아니라는 게 여기서는 틀린 거지. 그지? 정답 4번. 그다음에 2번으로 할게.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됐어. 틀린 거 찾는 거야. 자, 제일 처음에 전설의 담화 구조는 담화의 방향, 목적, 기준 따위가 될 수 있는 표지, 그러니까 지표성인데 이건 방향을 알려주는 거야. 우리나라 전설과 관련돼서 지표성은 다음과 같다. 증명성은 증거물이 생겨난 이유, 존재의 생성 과정 증명하는 데 활용되고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인과성, 원인과 결과에 해당된다 그랬지. 원인이나 사라진 증거 소멸 과정, 결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유일성, 딱 하나밖에 없단 말이지. 특정 증거물에 그런 이름을 붙인 이유를 설명. 그 다음에 환기성,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니까 교훈과 가치를 환기시킨 데 활용. 강조성, 이야기 담화 구조 중에 신이한 영험한 사건, 비극성, 희극성 같은 특별한 이야기의 자질을 부각하는 데 활용되는 게 강조성이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야. 내용하고 1번 증명성을 표지로 삼는다면 이 전설의 담화 구조가 예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용소. 자, 예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용소. 증거물 용소의 생성 과정을 증명하는 거다. 맞았지요? 자, 예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고 여기선 용소에 해당되고 위에 보기에도 증명성에 해당되는 거지. 2번 인과성을 표지로 삼는다면 자, 인과성 이 전설을 통해 장제의 첨진의 그 집이라는 증거물이 사라지게 된 까닭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인과성을 표지로 삼는다고 했는데 인과성을 표지로 삼으면 여기는 위에 보기 봐봐. 증거물이 사라지게 된 원인이라고 했는데 원인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장제첨진의 집터가 용소가 된 거야. 그렇다면 인과성을 따진다면 집터가 사라지게 된 이유를 밝혀야 되고 용소가 만들어진 내력을 말해야 된단 말이지.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용소와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집터가 사라진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증거물도 아니고 용소가 새로 만들어진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거 이게 바로 증거물에 해당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 지금 사라지게 된 까닭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고 새로 생긴 용소가 생긴 것 이유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면 인과성이지. 여기 2번이 틀렸네. 3번 유일성을 표지로 삼다면 이 용소가 다른 연목과 구별될 수 있는 독특한 성격 중점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 자, 그럼 유일성 위에 볼까? 유일성은 특정 증거물에 다른 것과 구별되는 독특한 성격. 우리가 보기를 통해서 감상한 거다. 그 다음에 4번 환기성은
여기 위에 보니까 교훈이나 같이 환기하는데 활용된다 그랬어. 그럼 환기성을 표지로 삼는다면 장제첨지가 벌을 받아 장제첨지의 그 집이 용서가 된 사건을 통해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게 바로 지금 환기성에 해당된다. 역시 보기를 통해서 감상한 게 맞았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위에 거 빠졌으니까 그 다음에 강조성 위에 보기 보면 강조성은 신이하거나 영험한 사건, 비극성, 희극성, 특이한 이야기의 자질에 부각되는 데 활용된다. 강조성을 표지로 삼는다면 전설 속의 용이 도무지 끝을 모르고 아무리 감으로도 주는 법이 없어. 이건 신기한 거지, 영험한 거지. 그것을 부각시킨다. 맞았네. 내용상 앞뒤 문맥상 맞았다. 끝을 모르겠고 아무리 감으로도 주는 법이 없다. 이게 신의성에 해당되는 거다. 정답은 2번이고 인과성을 표지로 삼는다면 없어진 것보다 새로 생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맞다. 2번이 틀렸지? 다음에 3번을 갈게. 복위와 관련지어 며느리가 화석이 된 게 개라고 하는 바위, 며느리 바위겠지? 며느리 바위. 장자모설화에서 장자, 도승, 며느리는 서사구조의 중심을 이루는 인물이지. 장자는 개인적 탐욕만을 중시하는 부정적 인물이고 며느리는 탐욕을 경계하는데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이다. 도승은 장자를 징치라는 게 벌 준다는 얘기야. 초월적 인물이면서 동시에 며느리에게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기회를 주는 그런 구원자적 역할을 한다. 그런데 며느리는 도승이 부과한 금기를 지키지 못해서 결국 바위로회라고 한다. 아무리 죄를 짓지 않은 인물이 단지 호기심이라든지 놀라움 때문에 바위가 되는 이런 금기는 이상적 세계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 한계를 드러내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금기는 일종의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시험을 통과하면 이상적 세계에 도달하는 거고 안 그러면 그냥 몰락하는 거지. 여기서는 바위로 몰락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 통과 의례라고 보통 얘기하지. 통과 의례를 잘 겪고 나서 성공하면 시험을 잘 치르면 이상적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야. 한편 인물의 형상을 한 바위에 관련돼서 전설은 절개에 굳은 아내가 남편을 기다려가 죽어서 도리했다는 망부석 설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건 이제 남편을 기다리는 거고 망부석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영구성을 지닌 돌에 투영한 거다. 돌은 변하지 않으니까 계속 기다리면 변하지 않는다. 이때 망부석은 당시의 윤리적 기준에서 가치가 있는 삶을 구현한 상징물이라는 점에서 예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자, 그럼 이 보기를 가지고 설명한 건데 이 설명 중에서 맞는 걸 찾는 거야. 1번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는 영구성을 지닌 존재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예찬의 대상이 되겠군. 틀렸죠. 왜냐하면 여기 며느리 바위는 금기를 참아내지 못한 거지. 금기를 참아내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며느리 바위가 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도덕적 가치의 영구성을 지닌 게 아니고 그리고 예찬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라는 게 며느리 바위에 대한 얘기니까 이건 내용이 틀리고 이건 그럼 뭔데? 이 망부석 전설 같은 데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지. 며느리 바위는 아니고 2번 금기를 지키지 못해 이상적 세계에 이르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는 점에서 인간이란 존재의 본질을 탐구. 그렇지. 사람은 궁극적으로 호기심을 참지 못하는 존재. 이게 한계란 말이야. 이걸 갖다 인간은 왜 이렇게 궁금증을 참지 못하지? 호기심을 참지 못하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겠지. 금기는. 그 다음 3번 도승이 부과한 금기를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당시에 윤리적인 게 아니고 호기심을 참지 못했다는 거야. 인간의 본성. 네, 4번 이상적 세계에 대한 지향을 바위나 돌의 불변성을 통해 드러내고 있기에 개인의 탐욕을 뛰어넘는 인간의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 며느리 바위는 여기는 이상적 세계를 향하다가 결국 개인적 탐욕을 넘지 못한 거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개인적 탐욕은 또 게다가 개인적 탐욕은 장제첨제에 관련된 거니까 며느리 바위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막 뒤섞인 거야. 5번 개인적 탐욕을 지나치게 경계하다가 결국 바위가 변한 것을 점에서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개인적 탐욕을 지나치게 경계하다가 바위가 된 게 아니잖아. 아까 얘기했지만 호기심. 인간이 갖고 있는 치명적 한계, 호기심 때문에 바위로 변한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해석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무비판적 수용을 조심하자는 시 무비판적 수용도 아니겠지, 그지? 절대로 바위가 된 것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인 호기심을 참지 못한 결과지. 이거를 무슨 가치 있는 삶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 아니고 개인적 탐욕을 추구한 거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당시의 윤리적 기준을 지키지 못해서 이것도 아니고요. 자, 정답은 2번이 정답이라고 하면 돼. 이게 용선 며느리 바위의 내용이었어. 반복, 또 반복.